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돈봉투 수사 본격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 검찰 수사가 속도 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첫 소환 조사가 있었어요.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씨 이제 조사가 있었고, 네. 이분은 2년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에서 선거운동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의 돈봉투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조사를 했고요. 앞으로 줄 소환이 있을 거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9,400만 원 가량이 당내 인사 40여 명한테 뿌려졌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그중에 현역 국회의원을 지금 20명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그 20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까지 검찰이 특정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강래구 씨가 검찰 조사 받고 와서 20명 특정했다. 이 얘기는 결국 강래구 씨, 이정근 씨가 지금 20명의 이름을 다 분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 다 진술한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예, 그렇고 그 의원 명단이라는 게 여러 버전으로 기자들한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가느냐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송영길 전 대표를 여의도, 서초동 등등에서 공이 최종 목적지로 많이 거론하고 있어요. 제가 주말 사이에 취재한 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윗선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 캠프는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한 캠프였으니까 송영길 후보가 제일 윗선일 것 같은데, 그 윗선이 있다는 얘기가 돈다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송영길 후보를 당시에 대표로 만들려고 했던 그 큰 그림을 짰던 사람이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아주 오래전부터 파왔던 사람들한테 주말에 물어봤는데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여기 아직 기사에 언급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까지 말씀드리긴 조금 아직 조심스러운데, 예. 만약에 정말 검찰 수사가 거기까지 한다고 하면 정말 민주당은 당의 어떤 근간,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광일 기자가 취재한,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보다도 더 윗선이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현역 의원 20명의 이름이 특정되고 그 20명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당이 술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검사 독재 그런 이렇게 그 야당 탄압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JTBC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어떤 그 기류가 살짝 바뀌었고요. 주말에 그래서 당내 기구를 통한 당 차원의 진실 규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번 주쯤에 그런 것들을 공식화할 거다라고 주말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것도 한 가지 봐야 될 게, 정말 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할지까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걸 하더라도 정말 그 의지를 갖고 세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윤리심판원이나 윤리감찰단, 이런 그러니까 어떤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당내에 원래 있었던 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 기구는 당대표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이루어지더라도 나중에 논란이 불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그 안에 조사를 누가 하느냐, 이게 정말 그 어떤 대쪽 같은 사람이 나와갖고 막 외부 인사가 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당내 어떤 그 힘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조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조사 기구가 어떻게 꾸려지는지, 누가 하는지까지 이번 주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하나, 또 하나는 당내 조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구가 꾸려질지 하나. 자, 김준일 에디터는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파장이 일지 지금 가늠하기도 힘든데, 일단 진상조사, 당내 자체 진상조사, 이건 완전 딜레마예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조사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누구가 실토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없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검찰이 한 명씩 이 명단 녹취록에 이름이 또 나오고 한 명 소환 조사하고, 그러면 당은 도대체 뭘 조사한 거냐. 예전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프로야구 2012년에 프로야구의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수들한테 이름이 도는 선수들한테 다 자체 LG 구단 같은 경우에는 박현준 선수 굉장히 유망한 선수였는데 박현준 선수 불러다가 너 승부 조작했니? 저 안 했습니다. 그래, 너 믿겠다. 그런데 승부 조작 걸렸거든요. 완전히 구단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 진상 조사라는 게 정말로 실효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약간 더 거실의 가능성,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검찰한테 끌려다닐 가능성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위기감은 굉장히 큰데 이를테면은 당 간판 내려야 된다.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간판 내려야 될지도 모른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로 아니 그 얘기가 예.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2008년 전당대회의 돈봉투 건이 한나라당 돈봉투 건이 2012년에 이제 폭로가 돼서 드러난 후에 바뀌었잖아요.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바뀌었죠. 총선 치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8년 그 전당대회 그 의혹을 말씀드리면은 그때 고승덕 의원이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그때 박희태 의원이 결국은 징역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네. 그때는 1억 9천만 원을 현금화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누구한테 줬는지는 고승덕 한 명한테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1억 8,700만 원은 예. 이제 용처 확인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이제 간판을 바꿀 정도로 이게 왠지 이제 그냥 치명상을 입었는데 지금은 20명 이름이 나올 정도다. 예. 이런 거는 지금 민주당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하나 관측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딜레마예요. 이게 결국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일단은 윤리 뭐 이제 뭐 당무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해놓고 당직도 유지하고 근데 지금 당장 그러면은 돈을 뿌렸다는 것을 알려진 윤관석 뭐 이성만 이 두 명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진 탈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내심 뭐 어떤 분위기인데 네. 자진 탈당 안 하고 정치 탄압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출당시킬 수 있느냐 그 이후에 그러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느냐 강제로 탈당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러면 하나하나 때마다 이재명하고의 비교가 될 거예요. 이재명 때는 이랬는데 왜 이재명은 그러면 왜 안 내보냈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이재명 보호하듯이 또 보호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다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고 전국에 굉장히 혼탁해지고 이게 결국은 정계 개편의 신호탄 그리고 뭐 당의 정치 혁신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2부 뉴스닥에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당 이야기 좀 들으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요. 일단 다음 이슈로 가죠, 김 기자. 광폭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의 공개 일정이 부쩍 늘었어요. 네, 일단 토요일 날요. 프랑스 외교부 장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네. 프랑스가 최근에 동물복지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뭐 그 반려동물을 펫숍에서 파는 것들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직접 나누면서 동물권 관련 정책 교류를 이어나가자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광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행보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먼저 12일 날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비공개 오찬을 하면서 개 식용을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한 걸로 알려졌고요. 그렇죠. 그날 또 납북자 억류자 가족을 면담했고 다음 날인 13일 날 전몰 순직 군경 유족을 면담했고 네. 14일에는 새마을이동 빨래방 봉사 대전 전통시장 방문 이렇게 뭐 매일매일 일정이 있었어요. 뭐 근데 요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컨셉이 세 가지. 약자, 예술,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그중에서 특히 개에 관련된 것들을 집중했었고 앞으로도 요 세 가지를 활동은 계속 할 거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취재를 해보면요, 이제 네. 약간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취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연락을 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방문에 대해서 각계에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아, 대통령 못 오시면 뭐 대통령 여사라도 좀 와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쇄도해서 어쩔 수 없다. 못 오시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취재할 때는 공식적으로 대응을 많이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좀 우리가 사석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제가 이를테면 네네. 김건희 여사 뭐 대선 공약 때랑은 좀 대선에 약속한 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자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물었을 때는 사석에서. 예, 여사가 하신다는 걸 어쩌겠어. 본인 의지? 본인이 하신다는 걸 어쩌겠어라고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허. 요거는요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게 될 텐데 질 바이든 여사랑 개별 일정들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난주 이번 주의 일정들은 그 다음 주에 공식 행보를 하기 위한 빌드업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때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제2부속실도 그래서 없앤 거였는데 광폭 행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바닥에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월권 논란이 있어요. 뭐냐면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영부인은 그러니까 예. 대통령 부인은.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발언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납북자들 이제 유가족 가족들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북한에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거는 외교의 어떤 정책적 방향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위로를 하는 걸 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예를 들면은 개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료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정책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문화나 이런 거가 아니라 이거는 네. 법으로서 뭔가를 뭐 지금 뒷받침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월권 논란이 계속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계속 문제 잡고 이게 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니까 사진 논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무슨 화보 찍듯이 나오는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천만에서도 약간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는 게 약간 뒤에서 45도로 찍는 거, 요 각도의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지그시 바라보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는데 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기록 사진도 아니고 보도 사진도 아니고 개인의 홍보 사진 같은 거를 왜 이렇게 올리느냐. 이거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선이 되거나 이제 그 지적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아킬레스건인데 또 하나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또 해야 되니까 미리 조금 또 미리 활동을 좀 해가지고 이런 잡음들을 오히려 없애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계속 김건희 여사를 컨트롤하거나 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해야 되는 그 내부의 어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김승희 의전비서관 직무대리가 임명이 됐는데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이 있었던 분이라서 그 전에서부터 의전비서관하고의 알력 갈등이 행정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알력이 그만둔 있었거든요. 김일범 의전 예. 비서관 그 아래 이제 직원이 선임행정관 김승희 행정관이었던 건데 김일범 비서관 그만둔 자리에 김승희 행정관이 승진해서 올라간 거죠. 그렇죠. 행정관이 지난주에. 이제 승진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지난 김건희 여사 14일에. 동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건의 라인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승희 선임행정관이 활동을 한 게 대선 캠프 때부터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캠프 안에서 아무도 그한테 그 김승희 당시 뭐 본부장한테 아무도 이견을 낼 수 없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막강했다.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신임을 그만큼 받았다. 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요 얘기 오늘 뉴스닥에 좀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더 해보도록 하고 다음 이슈 갑니다. NLL 침범한 북한 경비정. 북한 경비정이 NLL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는데 일단 뭐 이거를 의도적이었다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정부가. 네, 그러니까 그 사건 경위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제 오전 11시 인천 백령도 북동쪽 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북한 경비정이 내려왔고요. 우리 해군 고속정이 바로 출동해서 경고통신하고 경고 사격하고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뒤에 북측으로 그 북한 경비정이 되돌아갔다라고 합참이 전했고요. 예. 우리 군 당국이 상황 종료 이후에도 혹시 모를 추가 도발이 있을지 몰라서 뭐 전투기 투입하고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발적 사고가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시정이 워낙에 안 좋았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도발할 때는 직선 기동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어선을 쫓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우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꽃게잡이 어선 잡으려고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하다가 선 넘었을 가능성.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김준일 대표. 그러니까 이게 도발이냐 우발이냐 뭐 요거인데 뭐 계획된 우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일단 이날이 4월 15일이 네. 태양절. 김일성 생일이고 그 13일에 보면 고체 연료로 지금 ICBM 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맥락들을 봤을 때 한번 떠본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8일에도 그때 백령도 인근에서 NLL 침범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게 우발이냐 도발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한번 떠본 거다라는 거고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지금 안보리 열리거든요. 북한이 미사일 관련해서 예. 그 이후에 북한이 더 안보리 결과 보고 더 강하게 치고 나올 가능성,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